안녕하십니까. 밀리언투자 진행의 아나운서 조현민입니다. 10월 31일 오늘 한 주의 마지막 거래일인 금요일이었습니다. 우리 코스피 시장 사흘째 상승하는 모습 보이면서 사상 처음으로 4,100선에 장 마감했는데요. 코스닥 시장도 900선을 회복했습니다. 이렇게 다양한 호재가 나오고 있는 가운데 어제는 젠슨왕 회동 속에 관련주들 움직이는 모습 보여줬습니다. 앞으로 우리 시장 어떻게 흘러가게 될지 먼저 주요 지수 함께 보시면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코스피와 코스닥 시장 열어봤습니다. 오늘 코스피 시장은 4,100선에 안착하는 모습 보이면서 사상 최고가를 경신했습니다. 장 초반 하락 흐름을 이어가다가 결국에는 반등하면서 상승 마감했는데요. 0.5% 상승하면서 빨간불 켜낸 코스피 시장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코스닥 시장도 보시면요. 900선을 다시 돌파했습니다. 오늘 900원선 지나가면서 1% 넘게 상승했다는 점 체크되고 있고요. 그렇다면 매매 동향도 함께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코스피 시장 열어봤습니다. 오늘은 외국인만이 담아내는 모습이었습니다. 개인과 기관은 순매도하는 흐름 체크되고 있고요. 코스닥 시장도 함께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코스닥 매매 동향 함께 보시면요. 네, 보시는 것처럼 현재 외국인과 기관만이 담아내는 모습 보여줬습니다. 개인은 순매도하는 흐름 3,300억 원 넘게 팔아냈고요. 외국인은 1,900억 원 넘게, 기관은 1,440억 원 넘게 순매수한 흐름 확인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넥스트레이드를 통해서 이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의 흐름까지 함께 체크해 보시죠. 먼저 코스피 1위부터 5위까지 열어봤습니다. 어제 젠슨왕과의 깐부 회동 소식에 반도체, AI, 자동차주 오늘 흐름 좋았습니다. 특히 삼성전자는 오늘 3% 넘게 상승하는 모습 보여주면서 107,300원 선 지나가고 있고요. 반대로 SK하이닉스는 오늘 좀 빠지고 있습니다. 1% 넘게 하락하면서 56만 원 선 지나가고 있고요. 오늘 2차 전지주 한 번 더 쉬어갑니다. LG에너지솔루션 47만 3천 원 선 지나가면서 2% 넘게 파란불 켜내고 있고요. 현대차 오늘 좋았습니다. 거의 10% 가까운 상승폭 보여주면서 28만 9,500원 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의 움직임까지 함께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위부터 5위까지 열어봤습니다. 오늘 에코프로비엠 하락하는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요. 0.62% 파란불 켜내면서 16만 1,600원 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알테오제는 오늘 또 한 번 올라갑니다. 48만 8,500원 선 지나가면서 3.5% 상승하고 있고요. 오늘 레인보우 로보틱스 특히 좋았습니다. 24% 상승하는 모습 보여주면서 44만 7천 원 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비트코인 도미넌스 차트까지 함께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비트코인 도미넌스 요즘 코인 시장이요. 전반적으로 좀 하락하면서 빠지고 있다는 점 확인되고 있는데요. 24시간 동안 1.29% 하락하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도미넌스는 비트코인이 시장에서 갖는 장악력을 의미하게 되는데요. 보시는 것처럼 비트코인은 59.4% 오늘 상승하는 모습 거의 1% 넘게 빨간불 켜내고 있고요. 알트코인 오늘도 빠지고 있습니다. 28.1% 하락하면서 0.72% 하락하는 모습 체크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 시장은 어떻게 흘러가게 될까요? 저희와 똑똑한 투자 함께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럼 본격적으로 밀리언 투자 출발합니다.
네, 본격적으로 밀리언 투자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시장의 트렌드를 읽는 남자, 우리 박성재 전문가님 나와 계시는데요. 인사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네, 오늘 시장이 또 한 번 상승을 하면서 4,100선 자리하게 됐습니다. 앞으로 우리 시장 어떻게 보시는지도 궁금하고요. 시청자분들께 인사도 부탁드립니다. 예, 주식시장 트렌드를 그 누구보다 빠르게 잘 파악하는 박성재 전문가입니다. 시장에 대한 저의 뷰는요, 어제랑 사실 다를 바가 없습니다. 저는 시장의 이제 연말까지 계속 좋은 흐름을 볼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제가 생각하는 리스크는 단 하나입니다. 제가 자료들을 상당히 많이 찾아보는데 지금 미국의 상업은행들이 가지고 있는 미실현 채권 손실이 상당히 큽니다. 근데 이것은 하루 아침의 일이 아니고 사실 최근 2, 3년 동안 계속해서 지속되어 온 문제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사모신용의 어떤 확장 때문에 만약에 상업은행 리스크가 확대되면서 연쇄 파산이 나오는 거, 만약에 그런 상황이 오지만 않는다면 저는 연말 그리고 내년 시장도 나쁘지 않을 거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지금 시장의 발목을 단기간 좀 잡고 있는 이유는 아무래도 이제 금리에 대한 기대감이 조금 실망감으로 바뀐 부분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근데 저희가 좀 잘 생각을 해야 될 게 과거처럼 제로금리로 과연 갈 수 있느냐? 저는 그렇지 않다 봅니다. 오히려 저는 중금리가 오래 유지될 거라고 봐요. 지금 이제 물가 상승률 뭐 CPI 기준으로도 거의 3%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저는 오랫동안 물가가 3%대에서 고착화될 거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한두 차례 금리 인하가 나오고 나서는 아무래도 더 추가적인 금리 인하가 나오기는 힘들 거다. 향후 몇 년 동안 힘들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자, 그런 상황 속에서 그러면은 그런 상황 속에서도 유동성이 좋아질 수 있느냐 여부를 잘 봐야 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제 QT가 종료된다라고 하고요. 또 이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이제 스테이블 코인입니다. 스테이블 코인 발행이 점점 많아지면서 미국의 단기채 수요를 충족하면서 그 해당 자금들이 시장에 유입이 될 수 있는 그런 유동성 환경이 만들어지느냐. 이게 이제 앞으로 향후 몇 년 동안 시장의 방향성을 결정짓는 주요 요인이 될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만 잘 살펴보면 될 것 같고요. 올해 연말까지 보는 저의 뷰는 높은 가능성으로 시장이 무난하게 상승을 해줄 것이다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지금 시장 너무 신경 쓰지 말고요. 우리가 오히려 지금 시장에서 시장을 끌고 갈 수 있는 주도주들이 무엇이 있는지 그것에 좀 집중을 많이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방송 말미에 제가 또 좋은 공략주 준비했으니까 끝까지 시청 당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방송도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켓 브리핑 시간입니다. 우리 시장 오늘 또 한 번 상승을 했는데요. 앞으로 흐름도 짚어보고요. 시장에 대한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제가 계속해서 이야기 똑같은 말씀 드리는 게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내용이다 보니까 앞으로도 계속 말씀을 드릴 건데요. 저는 시장의 주도주 내에서만 매매 플레이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시장이 좋든 나쁘든 우리가 시장보다는 높은 수익을 내기 위해서 개별 주식에 투자를 하는 거잖아요. 그죠? 상승장에도 시장보다 높은 수익을 내야 되겠죠. 근데 만약에 내가 시장 정도의 수익률을 원하거나 혹은 그보다 못한 수익을 달성을 할 것 같으면 개별주에 투자를 하는 이유가 없습니다. 그냥 ETF, 지수 ETF에 투자를 하는 것이 훨씬 낫죠. 그래서 결국에 그러면 시장보다 높은 수익률을 꾸준히 가져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소외주들을 저점에서 거래를 할 게 아니고 지금 시장을 이끌어가고 있는 주역들, 주도주들을 거래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주도주들을 거래를 잘 하기 위해서는 어떤 습관을 가져야 된다고 제가 말씀을 드리고 있죠. 매일마다 강세 업종들이 나오죠. 그 업종들이 오늘 강세를 보였었던 이유. 그리고 그 배경에 대해서 한 번씩 짚고 가는 습관이 필요하다라고 이야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세 가지 업종 테마가 강세 흐름을 보였어요. 자, 첫 번째 뭐 자동차, 로봇, 제약바이오 이렇게 있습니다. 자동차 쪽이 특히 강세를 보인 이유는요. 한미 정상회담에서 자동차 관세를 25%에서 15%로 인하한다라는 내용이 나왔기 때문에 그래요. 이게 뭐 관세를 철회한 게 아니죠. 조금 낮춰준 거고요. 그럼 관세를 25%에서 15%로 낮춰줬다라고 해서 과연 자동차 업종이 성장 가도를 다시 달릴 수 있을까? 펀더멘탈이 좋아진 것이냐? 거기에서는 우리가 퀘스천 마크를 달을 필요가 있겠죠. 자, 왜냐하면 지금같이 높은 중금리, 고금리가 유지되는 상황 속에서는요. 자동차 수요가 감소가 되는 것이 과거부터 이어져 온 패턴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보면은 미국의 자동차 그 대출업체 트라이컬러 같은 경우는 최근에 파산을 했습니다. 9월에 파산했어요. 2019. 그리고 지금 미국에서만요. 자동차 시장 연체율이요.
대출 이자를 그죠? 할부 이자를 못 내는 사람이 6.4%, 6.5% 이 정도 수치가 됩니다. 그러니까 기존의 대출도 할부도 감당이 안 되는 사람도 있는데 과연 신차 구매를 하려는 수요가 늘어날 것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좀 물음표를 던져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자동차 시장이 저는 점진적으로 오히려 둔화할 거다. 둔화하는 사이클로 갈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다만 국내에 있는 반도체 부품 기업들 중에요. 저 PBR 종목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저 PBR. 그러니까 자본이 많은데 주가가 낮게 평가되어 있는 기업들이 많기 때문에 자동차 업종에 대한 성장을 기대하기보다는 밸류업 정책, 자본시장 활성화 정책, 밸류업 정책에 대한 내용이 나오느냐 여부에 따라서 추가 랠리가 나올 수는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는 있습니다. 자, 로봇 쪽은 완전히 분위기는 다르죠. 도입기에서 성장기로 상용화 단계로 넘어가는 구간이기 때문에 투자가 상당히 많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간밤에 젠슨항 CEO가 그죠? 정의선 회장과 이재용 회장을 만나서 치킨집에서 만나서 지금 되게 화제가 됐잖아요. 여기서 뭐 HBM 이야기도 했겠죠. HBM 이야기도 했는데 중요한 게 AI와 로보틱스에 대해서 관련해서 좋은 소식이 조만간 있을 것이다라고 예고를 던져버렸어요. 이게 오늘 강세를 보일 수밖에 없었던 결정적 역할을 해줬습니다. 로봇은 계속 좋게 보고 있고요. 제약바이오도요. 금리 인하 국면에서는 사실상 수혜를 보는 쪽이죠. 그죠? 왜냐하면 바이오 쪽은 사실 캐시 플로우가 그렇게 좋지는 않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 R&D 투자나 임상실험이나 이런 것들을 하려면 돈이 많이 필요한데 캐시 플로우가 좋지 않다 보니까 자꾸 외부에서 자금을 수요를 해와야 돼요. 투자를 받는다든지 혹은 전환사채를 발행을 한다라든지 은행에서 대출을 받는다라든지 결국에 그러려면 금리가 낮은 게 유리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바이오는 전통적인 금리 인하 수혜주로 분류가 됩니다. 근데 다 볼 게 아니에요. 뭐 19112가 지금 최근에 실적이 좋은 부분도 있고요. 비만 치료제 이슈가 상당히 많잖아요. 그래서 바이오 쪽은 비만 치료제 쪽에 좀 집중을 해보자. 정리하자면 자동차는 밸류업 정책 이야기가 나오면 연속성을 보일 것 같고요. 그 외에는 단기적으로만 봅니다. 그리고 로봇은 전반적으로 다 좋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바이오 쪽은 비만 치료제 시장을 조금 더 집중해서 보자. 이 정도로 제가 이야기를 정리를 한번 해드리도록 하고요. 오늘 시장을 조금 주도했었던 종목들을 보자면 거래대금 상위 15위 중에서 오늘은 빨간불이 좀 많습니다. 그래서 상위 10위 위에서 가장 오늘 상승률이 셌던 종목들 한번 분류해서 보면요. 현대차, 레인보우 로보틱스, 네이버, 대한전선. 요 네 종목이 오늘 시장의 메인 주도주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럼 여기서 또 질문을 던져야 됩니다. 야, 박성재 전문가, 너는 주도주 플레이 이야기를 그렇게 하는데 너랑 하면 이런 것들을 잡을 수 있는 거냐?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저는 실제로 이런 것들을 저희 교육반 제자분들과 잡아가고 있고요. 그리고 제가 매일 방송을 통해서 소개해드리는 기법이 있잖아요. 주도주를 잡는 기법. 뭐죠? 스마트머니 기법입니다. 스마트머니 신호가 뜨고 거래량이 증가하기 시작하면 그 구간을 저점으로 보고 그런 종목들이 여러 종목들 가운데 시장 주도주들이 항상 나오더라라는 거 제가 계속 증명드리고 있습니다. 자, 한번 현대차부터 보도록 할까요? 자, 현대차부터 볼게요. 자, 현대차를 보시면 자, 이 녹색 기둥 표시가 스마트 머니 신호죠. 스마트 머니 신호가 들어오고 거래량이 터지기 시작한 이럴 때부터 매수를 했으면 어때요? 좀 오래 가져가다 보면은 결국에 시세가 나오면서 시장 주도주가 되어주더라라는 거 현대차로도 확인을 해볼 수가 있고요. 제가 최근에 교육방에서 네이버 이야기도 꽤 드리고 있거든요. 스마트 머니 신호가 추세 하락이 쭉 나오다가 신호 뜨고 나서부터 어때요? 추세가 돌아 올라가죠. 거래량이 뜨고 있기 때문에 지금이 좋은 매수 기회다라는 말씀을 계속해서 드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 다음에 어떤 종목이 있었죠?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또 상위에 있었죠. 자, 제가 교육방에 좀 들어와라, 링크 타고 들어오라고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뭐냐면 제가 방송 출연 같은 경우는 매주 목요일, 금요일만 나옵니다. 그죠? 근데 저는 일주일 내내 교육방에서 하루 종일 떠들어대기 때문에 실제로 좋은 주도주들은요, 교육방에서 이야기들을 다 드리고 있어요. 그죠? 게다가 실제로 제가 아침마다 장 전에 오전 브리핑 영상을 올려드리면서 오늘 주도주가 될 수 있는 관심 종목들을 이야기를 항상 드리고 있습니다. 자, 한번 확대해서 볼까요? 자, 확대해서 보겠습니다. 자, 보면은 오늘 어떤 종목들 이야기 드렸어요? 자, 로봇주들, 레인보우 로보틱스, 그죠? 가장 상단에 있습니다. 그리고 별표 쳐서 대한전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오늘 오전 8시 31분에 이 이야기를 드린 거예요. 자, 그리고 오늘 20%대 넘는 상승 흐름을 보여줬습니다. 이거를 제가 임의대로 선정해서 뽑아드린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도 알고 있는 방법론으로 제가 추천을 드린 거예요. 어떻게요? 스마트 머니 신호 들어왔잖아요.
자, 다시요. 스마트 머니 신호 들어왔고요. 거래량들 늘어나고 있었습니다. 근데 왜 하필 제가 오늘 드렸냐면 젠스당 CEO가 로봇에 대해서 조만간 좋은 이슈 있을 거라고 모멘텀을 딱 던져놨네요. 그럼 오늘 주도주 돼야죠. 이거를 판단을 하고 제가 아침에 추천을 드린 거고요. 스마트 머니 기법으로 주도주를 잡아낼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있다라는 거를 증명을 드렸습니다. 자, 그리고 대한전선도 제가 앞에서 보여드렸죠. 근데 대한전선은 이미 저희 교육방에서는 매매를 하고 있었습니다. 10월 13일, 자, 당일에 거래를 했습니다. 18,000원대에서 거래를 했어요. 언제예요? 여러분들도 아는 기법입니다. 스마트 머니 기법, 거래 방법이 뭐예요? 신호가 뜬다. 그 다음에 거래량이 폭발적으로 늘어날 때 매수를 한다라는 거예요. 자, 10월 13일 요날이에요, 요날. 자, 정확하게 여러분들이 아는 기준대로 그대로 제가 추천을 드렸는데 어떻게 됐어요? 오늘 시장 주도주가 됐습니다. 신고점 찍으면서 시장 주도주가 됐어요. 지난주 목요일인가 금요일 방송 때 이때도 제가 말씀드렸죠. 이 대한전선 아직도 더 갈 길이 멀다라고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됐어요? 급등이 나왔죠. 자, 스마트 머니 기법으로 정말로 주도주를 저점에서 잡아낼 수 있다 없다? 있다라는 거를 제가 증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자, 제 말을 믿지 마세요. 제가 맨날 이야기를 떠드는 거를 믿지 마시고요. 제가 증명 드리는 거 그리고 본인들이 직접 검증한 것만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스마트 머니 신호 그리고 이 스마트 머니 기법을 이용을 하는 방법을 제가 자료집 PDF 파일로 작성을 해놨어요. 이거를 방에 들어오세요. 교육방 들어오셔가지고요. 스마트 머니 기법 신청만 하시면은요. 제가 그냥 무료로 다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자, 다시 말씀드리지만 그냥 보내드리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 말 믿을 필요 없습니다. 되는지 안 되는지 본인 손으로 직접 등록해서 직접 확인하시기를 당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이야기 드리는 이런 전략들을 기반으로 해서 수익을 잘 내는 게 중요합니다. 실제로 저희 교육방 제자분들은 수익을 잘 내고 있죠. 자, 잘 내고 있는데 중요한 건 우리가 모든 비중을 다 주식으로 항상 가져가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나머지 놀고 있는 비중을 과연 현금으로 갖고 있는 게 현명한 것이냐?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럼 뭘로 갖고 있어야 된다고 제가 이야기를 드리고 있어요? 비트코인 이야기를 계속해서 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자, 혹자들은 그렇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특히 그런데 비트코인은 아직도 뭐 가짜 돈이다, 뭐 범죄에 용이한 돈이다, 뭐 쓸모없다 이런 이야기를 아직도 하는데요. 미국 현지에 가서 이런 이야기하면은 되게 비웃음 당합니다. 이제 현실은 뭐냐면 비트코인 현물 ETF, 기관 ETF를 통해서 자금이 이 작년 1월 11일이죠. 1월 11일부터 계속해서 끊임없이 들어오고 있고요. 역사상, ETF 역사상, 금융 역사상 모든 ETF, 자산, 주식, 채권 ETF 다 포함을 해가지고요. 단기간 안에 가장 많이 자금이 들어온 ETF가 바로 비트코인 ETF라는 게 현실입니다. 자, 그리고 비트코인을 굉장히 싫어하는 집단이 있습니다. 어디예요? 미국 월가였죠. 5년 전까지만 해도 그 범죄에만 사용된다, 세탁에만 사용된다, 마약 거래에만 사용된다라고 그렇게 비판을 많이 했던 그죠? 그 중심에 있던 인물이 누구예요? 제이미 다이먼이잖아요. JP모건 회장님. 요분이 최근에 말을 바꿨습니다. 과거에 내가 했던 발언들은 잘못된 판단이었다. 인정을 하셨어요. 자, 가장 큰 비판자도 이렇게 인정을 했고요. 실제로 그 블록체인, 비트코인 블록체인 장부 자체가요. 범죄에 사용하기 용이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누구나 다 노드로서 참여를 할 수 있어요. 컴퓨터에 설치해가지고 노드에 들어가서 보면은요. 비트코인 네트워크 상에서 실제로 코인을 어떤 주소에서 어떤 주소로 계속해서 이동을 하고 왔다 갔다 하는지 주고받는지 다 우리가 검증할 수 있습니다. 투명하게요. 그래서 만약에 범죄에 사용을 했다면 그 사람이 그걸 현금화를 하기 위해서 꺼낼 때 다 신원이 특정이 됩니다. 그래서 범죄에 사용하기 가장 안 좋은 게 뭐예요? 비트코인 블록체인 네트워크예요. 그래서 현재도 탈세라든지 마약 거래에 99% 범죄에는 어떤 돈이 있어요? 달러가 쓰인다라는 겁니다. 이게 팩트라는 거고요. 자, 그리고 마이클 세일러. 이분은 이제 사실 좋게 이야기할 수밖에 없죠. 되게 어떻게 보면 멍청한 소리를 계속 하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죠? 지금 최근에 가격도 안 좋은데 계속 오를 거다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전환사채까지 계속 발행을 하면서 스트래티지가 어때요? 비트코인을 확보하고 있잖아요. 근데 이게 겉면에 봤을 때는 되게 단순 무식해 보일 수 있지만 우리가 2008년도 금융위기 때도요. 빌 밀러라고 하는 사람이요. 다른 사람들 다 숏으로 돈 벌 때 혼자 청산위기에 가면서까지도 계속해서 빚을 내가지고 투자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됐어요? 20년 뒤에. 지금 나스닥뿐만 아니고 여러 가지 미국 3대 지수가 어때요? 신고가 랠리를 달리고 있잖아요. 부자가 됐습니다.
그래서 세일러의 전략도 저는 일맥상통하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앞에서 이야기 드렸지만 비트코인 그 백서가요. 2008년도 11월에 나왔습니다. 금융위기 이후에 나왔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 이제 17주년이 되고 있는데 자, 어떠한 자산과 주식도요. 17주년뿐만 아니고 20주년 동안에 2조 달러를 달성했었던 자산은 그 어떤 자산도 없었다라는 겁니다. 자, 실제로 보면은요. 이게 전 세계 자산 시가총액 1위에서 10위까지 나열한 건데 1위에는 당연히 금이 있고요. 2위에는 지금 엔비디아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 위에 있는 어떤 기업과 어떤 자산도요. 비트코인이 현재 8위에 위치해 있는데 20년 동안 그죠? 탄생한 지 20년 안에 10위권은 고사하고 20위권 안에 든 사례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만큼 혁신의 중심을 달려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비판을 할 게 아니고 저게 도대체 뭔데 사람들이 열광을 하는지 우리가 잘 파고들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비트코인이 가져가는 내러티브는 단순합니다. 가치 저장이죠. 디지털 골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남은 비중들 있죠. 현금 비중도 현금으로 가지고 있지 말고 비트코인으로 자꾸 넣어놓으라고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최근에도요 보면은 이렇게 지루한 흐름 보일 때 있죠. 이럴 때 매수를 했으면 어떻게 돼요? 올라간다고요. 지루한 그림 보일 때 매수한 사람이 승자가 되고요. 지금같이 지루한 그림 보일 때 매수한 사람이 또 결국에 승자가 됩니다. 그래서 지금 매수하기 매우 적기다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런 거 잘 어떻게 투자하는지 잘 모르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러면 주식과 비트코인을 몇 대 몇으로 가져가고 어떻게 이런 것들을 리밸런싱 조정을 하면서 가져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은요. 박성재 전문가 교육방에 오셔서 한번 같이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나는 비트코인 잘 몰라. 난 주식만 하기를 원해 하시는 분도 좋습니다. 저처럼 주도주 잘 잡는 사람 없어요. 매일마다 유즈 케이스, 새로운 유즈 케이스를 만들어서 증명해드리고 있잖아요. 그래서 주식은 박성재 전문가랑 하는 것이 가장 베스트다라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리면서 박성재 전문가랑 함께 할 수 있는 방법 앵커님께서 설명해 주시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시작에 대한 브리핑 함께 들어봤습니다. 공부방 오시면요, 저희 전문가님과 정말 매일매일 동행하면서 매매할 수 있습니다. 공부방 입장하는 방법 알려드리겠습니다. 아주 간단한데요. 갖고 계시는 휴대폰 기본 카메라 지금 켜시고요. 화면에 보이시는 QR코드 앞에 사진을 찍듯이 그냥 가져다 대시기만 하면 됩니다. 그럼 영어로 된 링크가 휴대폰 화면 앞에 바로 뜰 거고요. 그 링크를 꾹 클릭해 주시면 저희 엠밴드 공부방 지금 바로 입장 가능하시고요. 또 저희 공부방 오시면요. 전문가님과 아침에도 저녁에도 24시간 함께 할 수 있습니다. 또 주린이 분들도 코린이 분들도 정말 쉽게 투자할 수 있는데요. 특히 레인보우 로보틱스 잡아주시고요. 오늘 바로 급등을 했습니다. 이렇게 시기에 맞게 상승하는 종목들도 무료로 공유드리고 있고요. 여러분들 들어오시면요. 투자에 있어서 정말 큰 도움 받아보실 수 있을 겁니다. 자, QR코드가 어려우시면요. 문자로도 들어올 수 있습니다. 문자 번호 샵 3772번 100원의 유료 문자로 박성재 세 글자 보내주시면요. 저희가 더욱더 쉽게 입장할 수 있도록 답장 보내드리고 있으니까요. QR코드 문자 편하신 방법으로 여러분들 입장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저희가 드리는 정보는 투자를 위한 조언입니다. 투자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자, 저희는 이번에는요. 우리 전문가님의 스마트 기법 들어보려고 합니다. 어떤 기법인지 바로 알려주시죠. 사실 여러분들이 가장 집중해야 될 시간이 이 시간이죠. 스마트 머니 기법을 좀 배워보는 시간이고요. 리뷰도 한번 좀 들어보는 시간입니다. 근데 계속 말씀드리지만 스마트 머니 기법은요. 정말 시장 주도주를 잡는 데 매우 용이합니다. 물론 제가 어떤 특정 기법 하나만 가지고 거래를 하는 사람은 아니지만 이 기법을 가지고도 지금 실제로 지금 2,500개 상장된 주식들 가운데 그냥 그날 시장을 주도했었던 종목들을 실제로 제가 교육방에서 잡아가고 있는 자료들까지 다 보여드리고 있잖아요. 그죠? 계속 보여드리고 있기 때문에 이 시간을 통해서 이 기법을 잘 배워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우선 먼저 리뷰를 하고 가겠습니다. 근데 제가 사실 목요일, 금요일만 방송 출연을 하다 보니까 특히 이제 좀 타이밍을 놓치는 종목들도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제가 드릴 수 있는 종목이 되게 지엽적입니다. 그래서 출연할 때마다 한 종목씩 던져드리긴 하는데 단기 수익률이 나쁘지 않죠. 이게 벌써 제가 이제 오늘 보니까 12회차 출연이더라고요. 그래서 드리는 종목이 많이는 없지만 그래도 수익률이 굉장히 좋게 나오고 있다는 거. 중요한 거는 이게 이제 목표 수익이 도달했었을 때 그 기준들이고요. 실제 시세 기준으로 따지면 더 높은 수익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나이백 같은 경우는 거의 50% 넘게 올라가기도 했고요. 자, 한번 하나씩 한 종목씩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제가 두산 테스나에 대해서 언제 공약주를 소개해드렸냐면 아마 첫 방송일 겁니다. 9월 18일 제가 9월 중순부터 출연을 다시 하기 시작했죠. 그래서 9월 18일에 두산 테스나 이야기를 드리면서 했던 말이 뭐냐면 이때도 많이 늦게 드린 거예요. 이때도 되게 많이 느리게 드렸어요. 왜 그러냐면 스마트 머니 신호는 이미 한참 전에 드렸거든요. 이때 드리면서 2차 목표가 5만 원 제시를 드렸는데 5만 5천 원 돌파를 하는 그림도 보여줬습니다. 자, 보시면 추세 하락을 하다가 실제로 신호가 뜨면 어때요? 하락을 멈추죠. 거래량이 늘어날 때 잡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주도주가 된다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언제 드렸냐면 이때 드렸습니다. 왜? 제가 9월 동안에 방송에 출연하지 않다가 9월 중순부터 드렸기 때문에 굉장히 늦게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시세가 굉장히 잘 나오고 있죠. 저는 근데 계속 말씀드리지만 파동을 그리면서 계속 갈 가능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산 테스나 같은 경우 3차 목표가 5만 6천 원 드리는데 이때도 다 매도할 필요 없어요. 제가 분명하게 말씀드리죠. 자, 10%에서 20%씩만 덜어내면 됩니다. 1차, 2차, 3차 도달할 때마다. 왜 그래요? 시장에서 인정받으면 받을수록 점점 더 가파른 상승이 추후에 나올 수 있다는 거고요. 반도체 모멘텀 이야기 들었잖아요. 자, 연말까지 가면은요, 금리가 한 차례 더 인하가 되겠죠. 그러면 데이터 센터에 대한 투자를 더 확대할 겁니다. 왜? 은행 이자율이 낮아지잖아요. 금리가 떨어지면 이자율이 낮아지기 때문에 자금을 대규모로 조달하기 매우 수월해지죠. 오랫동안 미뤄놨었던 인프라 투자가 적극적으로 진행이 될 수 있고요. 데이터 센터가 늘어나면 어떻게 돼요? 거기 뭐가 들어가요? GPU 칩이 들어간다고요. 그죠? GPU 칩 들어가고 삼성전자도 지금 HBM 만든다면서요. 자, 웨이퍼 테스트 1위 기업이고요. 삼성전자랑 굉장히 밀접한 협업을 갖고 있는 기업이 두산 테스나잖아요. 그래서 제가 소개를 드렸고, 그래서 내년 상반기까지 반도체가 강세를 보일 거다. 그럼 언제까지 올라갈 거냐? 저는 두산 테스나가 내년 상반기까지 우상향 그림 그릴 거라고 봅니다. 그럼 지금 다 매도하는 게 맞나요? 맞지 않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있어요. 자, 그리고 휴림 로봇. 자, 휴림 로봇. 요때 드렸네요, 요때. 제가 3차 목표가 6천 원 수정 드렸는데 요때 드렸고요. 3차 목표가 뭐 확실히 뚫어냈죠. 확실히 뚫어내고 상한가까지 갔습니다. 상한가. 자, 보세요. 추세가 하락하다가 스마트 머니 신호가 뜨고 나서 방향성 돌아 올라가고 거래량이 이렇게 늘어날 때 잡은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설명드렸죠. 이제 지금 휴머노이드 자체가 테슬라에서도 600대의 옵티머스를 생산해가지고 유즈 케이스, 최초의 유즈 케이스를 어디서 만들어가고 있냐면 공장에 투입하고 있다. 그러면은 공장 내에서 자율이동 로봇 기술을 갖고 있는 기업이 가장 먼저 부각을 받을 수 있다라고 설명드린 게 휴림 로봇입니다. 이때 모멘텀 설명도 다 드렸어요. 매수 기준도 다 나왔고. 그랬더니 상한가 가잖아요. 자, 분명하게 증명을 드렸고 여전히 저는 4차 목표가 7,500원 충분히 도달 가능하다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자, 저는 항상 목표가를 어때요? 10%, 20% 도달했다고 제가 막 자랑하고 그러나요? 아니죠. 저는 기본적으로 30%, 40% 깔고 갑니다. 작년 제가 12월까지 방송에 나왔을 때 소개해드렸었던 종목 중에 많이 간 종목들은 어디까지 갔어요? 로보티즈나 이런 것은 1100% 올랐습니다. 1100%. 잠시 뒤에 이야기를 드리고요. 자, 클로봇. 그리고 이 클로봇 같은 경우는 현대차 로보틱스 판권을 가지고 있는 기업이고요. 2차 목표가 43,000원까지 제시를 드렸었네요. 43,000원 훨씬 더 웃돌았습니다. 45,000원까지도 넘어갔고요. 제가 다음 목표가를 현재 53,000원에 제시드린 상황입니다. 마찬가지죠. 다 매도할 필요 없습니다. 자, 텐베거는요. 로봇 쪽에서 계속해서 나올 거다라고 제가 감히 단언해서 말씀드립니다. 자, 기법은 동일합니다. 스마트머니 신호가 뜨고 거래량 안 늘어나면 안 보는 거예요. 늘어날 때 보는 겁니다. 자, 만약에 이 기법을 미리 작년에 제가 방송 나왔을 때 받아가신 분들은 이럴 때 살 수 있었겠죠. 그죠? 그리고 시장 주도주가 되고 뭐 상한가도 가고 막 그러지 않습니까? 이후에. 자, 스마트머니 기법 받아가셔야겠어요? 아니면은 그냥 무시해야겠습니까? 받아가셔야겠죠. 제가 무료로 다 보내드리고 있다는 점 다시 말씀드립니다. 자, 그리고 미래나노텍 같은 경우도 제가 10월 17일 비교적 최근이죠. 말씀을 드렸고 1차 목표가 12,000원 이야기 드렸습니다. 뭐 디스플레이 쪽에서 매출도 잘 나오지만 중국이 또 이제 디스플레이 규제하면서 거기에 대한 역수에도 보고요. 실적이 좋은데 ESS에 대한 어떤 모멘텀까지 같이 가질 수 있는 게 2차 전지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추세가 쭉 떨어지다가 마찬가지죠. 스마트 머니 신호 뜨면서 거래량 늘어나니까 요때 제가 매수 의견을 방송 공략주로 소개해드렸더니 어때요? 굉장히 큰 급등이 이후에 나왔죠. 자,
지금 조정은 의미 없습니다. 항상 직선으로 올라가는 건 없어요. 자, 파동을 그리면서 하락과 상승이 반복되면서 올라가 줄 것이다라고 저는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2차 목표가는 14,000원까지 제시 드리는 것이 미래 나노텍이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중요한 거 여기서 이제 궁금하셔야죠. 요 신호가 도대체 뭐야? 스마트 머니 신호 그리고 스마트 머니 기법의 원리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보통 시장에서 스마트 머니라고 하면은 어떤 걸 의미해요? 다들 아실 겁니다. 주포들이 우리가 아직 알지 못하는 정보와 재료를 그들이 먼저 알고 나서 저점에서 매집할 때 들어오는 돈을 우리가 보통 스마트 머니라고 하잖아요. 그죠? 근데 거래량만 터졌다고 하면은 그게 다 스마트 머니가 될까요? 뉴스 없이 거래량이 터졌어요. 무조건 다 그것이 스마트 머니가 될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저는 이거를 제 기준은 어떻게 정리를 해서 보고 있느냐면 저는 스마트 머니 신호, 제가 만든 신호를 우선 확인을 합니다. 근데 이 신호 공식이요. 이 신호 공식을 제가 만들 때는 거래량 지표가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추세 지표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오랫동안 주식을 해오면서 느꼈을 때 가장 제가 이상적으로 보는 각도라는 게 있습니다. 변곡의 각도. 제가 이상으로 생각하는 그 변곡의 각도 이상이 나왔을 때 스마트 머니 신호가 포착되게끔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럼 신호가 포착되면 바로 매수를 하면 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변곡이 나오다가도 다시 꺾여져서 내려갈 가능성도 매우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걸 추가적으로 확인을 해야 되냐면 포착 후에 거래량이 늘어나느냐. 이게 매우 중요한 거예요. 자, 1, 2번은요. 한 번씩 읽어만 보시고요. 가장 중요한 거 포착 후에 거래량이 늘어나는데 얼마나 늘어나야 되느냐. 5거래일 연속해서 거래량이 늘어나느냐. 혹은 하루만 늘어나는데 굉장히 크게 거래량이 빵 터지느냐라는 거예요. 거래량이 터지면 매수 조건에 충족합니다. 자, 그럼 어떤 해석이 되냐면 자, 신호가 뜨고 나서 변곡이 나오고 나서 거래량이 늘어요. 그러면 무슨 말이 돼요? 이 변곡, 의미 있는 변곡을 만든 것은 돈이 많은 누군가들이다. 라는 해석이 가능한 겁니다. 이렇게 저는 매수 신호를 잡고 있고요. 그리고 스마트 머니 기법의 장점이 있습니다. 손절 추세선이 굉장히 짧다라는 거예요. 이것도 제가 PDF 파일에 다 작성해서 등록하는 방법 넣어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스마트 머니 기법은요. 장점이 이겁니다. 손익비가 너무너무 좋다는 거예요. 저는요. 주식을 오래 롱런 하면서 오랫동안 장기적으로 계좌를 불려온 사람들의 특징은요. 그들이 하는 매매 스타일 자체가 손익비가 좋게 설정되어 있다는 거예요. 저는요. 승률이 높은데 장기적으로 계속해서 계좌를 불려나가는 사람을 본 적이 없습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거는요. 승률에만 집착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대부분 개인 투자자분들은 승률에 너무 포커스가 맞춰져 있습니다. 그죠? 우리가 10종목 거래해서 7, 8종목 이겨요? 아, 그럼 난 투자 잘해.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7, 8종목 이길 때 플러스 2, 3%로 이기다가 2, 3종목 졌을 때 마이너스 15%, 마이너스 20%로 지면은 그게 투자 정말 잘하는 건가요?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자, 승률이 50%밖에 되지 않다고 하더라도요. 상승했을 때 저 보세요. 제가 이제 매도 의견이나 이런 거 드리는 거 한번 보세요. 목표가 잡아드리는 거 보세요. 60% 막 이렇게 올라가도 답할 필요 없다 이야기 드리잖아요. 그러니까 높게 가져가는 겁니다. 수익 볼 때는 30%, 50% 보고 손실 봤을 때는 마이너스 5%에서 자르자는 거예요. 근데 이 기준대로 승률이 50%만 유지되죠. 그럼 계좌는 장기 우상향 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 적합한 기법이 바로 스마트 머니 기법입니다. 자, 로보티즈 한번 사례 볼게요. 저 로보티즈에 대해서는 정말 오랫동안 작년부터 이야기를 계속 드려왔던 종목이죠. LG전자가 선택한 종목입니다. 지분 6.6% 가지고 있고요. 그 현재 실용성에 굉장히 포커스가 맞춰져 있는 관절 기술이라든지 손가락 기술 이런 것들이 잘하는 게 또 로보티즈입니다. 그래서 로보티즈 대표가요. 미국 업체에 협동 로봇 납품을 준비 중이다. 이게 어마무시한 뉴스입니다. 그죠? 정말로 실적이 이제 증가하나? 그 도입기에서 성장기로 넘어가나? 라고 생각이 될 수 있는 내용이죠. 자, 이게 언제 떴어요? 1월 5일에 떴습니다. 근데 스마트 머니라 함은 뉴스가 우리한테 공개가 되기 전에 잡아낼 수 있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드리고 있죠. 자, 그러면 스마트 머니 신호는 언제 떴냐? 앞에서 보여드렸던 1월의 뉴스는요. 요때 뜨면서 올라간 겁니다. 요때. 이때 사이클의 시작이 됐어요. 근데 스마트 머니 신호는 언제 떴어요? 11월 8일, 11월 19일. 요때입니다. 자, 스마트 머니 신호 뜨기 전에는 거래량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근데 신호가 뜨자마자 거래량이 어때요? 정말 늘어나죠.
신기하지 않습니까? 자, 거래량 늘어나면 이럴 때 매수를 할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이럴 때 매수하는 거라고요. 이럴 때. 매수를 하면 어떻게 돼요? 좋은 뉴스가 나오면서 우상향을 하는데 노란색 곡선이 손절 추세선이거든요. 종가상 손절 추세선을 이탈을 하지 않고 몇 %까지 올라요? 1100%까지 정말로 오르더라라는 겁니다. 자, 만약에 요때 호재가 아니고 악재가 떠서 손절 추세선을 이탈을 하죠. 그러면은 신호 종가 대비 마이너스 5에서 마이너스 6%밖에 안 된다라는 거예요. 손익비가 어때요? 손실 봤으면 짧지만 수익 봤으면은 최대 얼마예요? 엄청나죠. 이렇게 거래를 해야 된다고요. 근데 대부분 개인 투자자분들 한번 보세요. 자, 플러스 3%, 플러스 5% 견딥니까? 못 견디고 다 잘라버리시죠. 왜? 이게 마이너스로 전환된 경험들이 많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서 마이너스 20%, 마이너스 30%는 정말 잘 견딥니다. 자, 이런 식으로 거래를 하잖아요. 마이너스 종목들 계속 쌓여요. 30종목, 40종목씩 갖고 계신 분들 제가 종목 상담 막 들어보면은요. 전부 다 마이너스밖에 없습니다. 앞에서 설명드렸던 이런 로보티즈 가지고 가시는 분들이 단 한 명도 없어요. 과거에는 잡으셨겠죠. 그리고 플러스 3%, 5%에서 다 잘라 먹었을 겁니다. 그리고 손실적인 종목만 계속 가져가겠죠. 계좌 수익률 곡선이 어떻게 돼요? 급강합니다. 급강하. 그러면 이거를 습관만 바꾸면 되거든요. 저 보세요. 제가 스마트 머니 기법 리뷰 드릴 때 보세요. 계속 끌고 가죠. 왜 계속 끌고 갈까요? 올라가면요. 그리고 신고가를 돌파하면요. 시장 참여자들의 집중도가 더 높아집니다. 그래서 점점점 가파르게 상승을 하게 되죠. 이런 종목을 왜 잘라 먹습니까? 주도주가 될 수 있다는 것을 파악만 한다면 계속 들고 가는 거예요. 근데 마이너스 5%는 견디지 말자고요. 마이너스 20% 끌고 가지 말자고요. 이렇게만 습관을 가져도요. 계좌가 복리 효과 때문에 점점점 올라가는 속도가 빨라집니다. 수익이. 그래서 습관이 이렇게 갖춰져 있지 않으신 분들은요. 꼭 박성재 전문가 교육방 오셔서 꼭 교정 받으시기를 제가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실제로 스마트 머니 신호 이때 떴을 때 제가 이야기 안 들었습니까? 이야기 들었습니다. 작년에 보세요. 11월 19일 스마트 머니 신호 포착됐고 이제 앞에 보여드린 차트죠. 거래량 늘어나니까 잡아라 라는 말씀을 드렸고요. 공공연하게 이거 보고 들어오신 분들에게 말씀드렸지만 로보티즈 같은 경우 저는 10배 이야기를 한두 번 한 게 아닙니다. 공공연한 자료들이 남아있어요. 들어와서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로보티즈에 대해서 저는 최근에도 잡았어요. 스마트 머니 신호는 아니지만 여러 가지 기준이 있겠죠. 최근에도 9월 15일 오후 3시 13분 종가 이때 잡았습니다. 이때 잡았어도요. 2배 넘게 올랐어요. 3주 안에. 자, 이런 종목들. 왜? 시장 주도주가, 로보티즈는 주도주가 될 수밖에 없어요. 그거 안다면 오히려 막 올라가도 계속 잡는 거예요. 중간에 잡아도 수익이 날 수 있다고요. 그래서 이런 주도주들 위주의 거래를 하면서 본인의 수익으로 치환을 해보고 싶으신 분들요.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박성재 전문가랑 함께 해야겠죠. 자, 들어오셔서 함께 하시면 됩니다. 들어오시기만 하면요. 저랑 이런 주도주도 같이 한번 잡아볼 수 있고요. 스마트 머니 신호가 뜬 종목들 중에서 앞으로 어때요? 주도주가 될 수 있는 종목들을 제가 말씀을 드리고 있다는 점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제가 계속해서 강조드리는 게 있습니다. 우리가 남은 현금도 그냥 가만히 두지 말라라는 거예요. 저는 플러스 알파 수익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하는 사람이죠. 과거 주식시장과 다르게요. 지금은 정보의 비대칭성이 많이 줄어들었어요. 누구나 증권사 리포트를 볼 수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정보를 더 빠르게 내지 못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알파 수익 내기 힘들어요. 그래서 스마트 머니 기법을 제가 발명을 한 거고요. 남은 현금마저도 그냥 냅두지 말자. 비트코인에 거래하자라고 말씀드리고 있잖아요. 코스피, 나스닥, S&P 500, 니케이 지수가요. 80에서 100% 상승하는 동안 그죠? 5년 수익률입니다. 비트코인은 나홀로 700% 이상 상승을 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안 살 이유가 없는 겁니다. 안 살 이유가 없어요. 최근 1년 동안 보면요. 코스피 많이 갔다면서요. 61% 올랐네요. 코스닥이 23% 올랐고요. 양지수 합산해서 나누기 2하면 42%입니다. 내가 최근 1년 동안에 1억을 돌리는데 4,200만 원 이상 수익 못 봤다면요. 투자 잘못하고 계신 겁니다. 지수 ETF 투자하는 게 낫죠. 그죠? 요거 수익 못 냈다라고 하면은 좀 반성을 하실 필요가 있어요. 그죠? 근데 ETF 정도만 사고 5대5로 비트코인만 가져가도 55.81%. 비트코인은 올해 수익이 안 좋았음에도 불구하고
더 높은 초과 수익을 달성할 수 있다는 거예요. 5년으로 확대해 봅니다. 코스피 코스닥 양지수 합산해서 나누기 2하면 47%. 5년으로 보면 되게 밋밋해요. 근데 만약에 비트코인이랑 5대 5로 가져가죠. 500%가 넘는 수익이 되어버린다는 거죠. 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게 이런 겁니다. 1년 동안에는 얼마 차이가 안 나 보일 수 있어요. 이 결합 포트폴리오 전략을 채택했을 때. 하지만 2년, 3년, 4년, 5년 갈수록 비트코인과 결합을 한 어떤 포트폴리오를 운영을 한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의 격차는 점점 더 벌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자, 계속 말씀드리지만 박성재 전문가의 장점은 플러스 알파를 가져가는 데 저는 집중을 합니다. 그래서 시장 주도주를 보고요. 그 주도주를 저점에서 잡을 수 있는 방법을 항상 고안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주식 투자를 하고 있지 않은 현금마저도 그냥 놀게 냅두지 않습니다. 이런 포트폴리오 전략을 자세하게 대응으로 본인의 어떤 수익으로 또 본인의 포트폴리오로 한번 결합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요. 꼭 박성재 전문가 교육방에 들어오셔서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함께 할 수 있는 방법 앵커님께서 설명해 주시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전문가님의 이 스마트 머니 기법이 정말 대단한 게요. 특히 전문가님께서 저희 방송에 나오신 지 얼마 안 되셨는데도 대부분 알려주셨던 그런 종목들이 목표가를 달성을 했습니다. 급등 종목 포착할 수 있는 방금 말씀을 계속해서 해주고 계십니다. 스마트 머니 기법. 지금 여러분들 공부방 오시면요. 저희가 무료로 드리고 있습니다. 저희 엠밴드 공부방 오시면 되겠는데요. 입장하는 방법 역시 아주 간단합니다. 갖고 계신 휴대폰, 기본 카메라 지금 켜시고요. 화면에 지글지글한 QR코드 앞에 사진을 찍듯이 그냥 가져다 대시기만 하면 됩니다. 그럼 영어로 된 링크가 하나 뜰 거고요. 그 링크를 꾹 클릭해 주시면 저희 박성재 전문가님의 엠밴드 공부방 입장하신 다음에 스마트 머니 기법 무료로 받아볼 수 있고요. 특히 전문가님께서 주셨던 휴림 로봇 10월 10일에 주셨습니다. 현재 65% 올라가고 있고요. 클로봇도 33% 상승 중에 있습니다. 이렇게 시장도 4,100선까지 갔는데 불장을 타고 더 크게 가는 종목, 이제는 나도 좀 잡아보고 싶다 하신다면 지금 바로 공부방 오시면 되겠습니다. QR코드가 좀 어려우시면요. 문자로도 쉽게 들어올 수 있습니다. 샵 3772번 100원의 유료 문자로 박성재 세 글자만 보내주시면요. 저희가 더욱더 쉽게 여러분들 입장할 수 있도록 문자 답장 보내드리고 있으니까요. QR코드 문자 편하신 방법으로 여러분들 입장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는 밀리언 투자픽 시간입니다. 전문가님의 관심주 들어보는 시간인데요. 어떤 종목인지 바로 알려주시죠. 사실 오늘 강세 업종들 세 가지 업종을 설명을 드렸죠. 자동차, 그리고 이제 로봇, 그다음에 이제 제약바이오. 제약바이오 중에서 제가 어떤 걸 집중을 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죠. 비만 치료제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제가 이제 9월 18일부터 방송 출연을 하면서 목요일 금요일마다 방송 출연을 하면서 들었었던 종목들 보면은요. 다 보면 어때요? 반도체, 그리고 스테이블 코인 관련 종목, 로봇, 그리고 그 외에 딱 하나 있었습니다. 어떤 게 있었죠? 비만 치료제입니다. 나이백이라든지 이런 종목들은 벌써 제가 드리고 50% 시세가 나오고 있는데요. 자, 두 번째 비만 치료제를 추천을 드리는 것 같습니다. 공략주를 소개를 드립니다. 바로 한미약품입니다. 사실 비만 치료제 쪽에서는 그냥 국내에서는 거의 그냥 한미 반도체 하나만 봐도 되지 않나 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어요. 그죠? 원래 이제 가장 좀 빠릅니다. 가장 이제 가능성이 높은 비만 치료제 시장, GLP-1 계열의 이제 비만 치료제를 이제 만들어 가고 있는 개발을 하고 있는 기업이고요. 펩트론과 이제 더불어서 굉장히 좀 잘 봐야 되는 그런 이제 종목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한미약품이요. 누적 매출 작년에도 잘 나오긴 했는데 이번에도 누적 매출이 벌써 1조가 넘어갑니다. 1조 1,100억 원을 돌파를 했다라고 합니다. 물론 이제 고혈압 쪽에 대한 제품, 그리고 위식도 역류 질환에 대한 제품, 그리고 뭐 이제 당뇨병에 대한 신제품까지도 굉장히 어때요? 잘 증가를 하고 있어요. 전년 동기 대비 58.7% 증가를 했대요. 당뇨병 쪽에서. 그래서 지금 이제 우리가 그 마운자로나 그리고 위고비를 보면 알겠지만 어때요? 비만 치료제에 대한 수요가 어마무시하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R&D 부분에서 현재 비만 신약 프로젝트 HOP를 통해서 창출한 신약 개발 성과가 지금 두드러지고 전해지고 있다는 거. 임상 3상을 가지고 있는 유일한 비만 치료제 종목입니다. 국내에서는. 그래서 지금 가뜩이나 실적 자체가 잘 나와요. 그러니까 R&D 연구를 하는 데 있어서 자금 문제가 그렇게 되지 않는 기업입니다.
실제로 영업이익을 보게 되면요, 꾸준한 성장세 보이고 있죠. 400억대, 2020년대는 400억대에서요. 지금 이제 작년에 같은 경우 2,100억. 그리고 올해는 2,300억. 그러니까 꾸준한 성장 컨센서스 10%, 15% 정도의 성장이 예상되는데 여기에는 포함이 안 된 컨센서스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비만 치료제에 대한 어떤 컨센서스입니다. 만약에 비만 치료제 상용화가 확실히 돼가지고 동사의 어떤 실적 컨센서스에 포함이 된다면 저는 주가는 지금보다 7배에서 10배까지도 저는 갈 수 있다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어요. 어쨌든 최근 이슈 모멘텀을 보면 로스젯이 7분기 연속으로 국내 1위 처방액을 기록을 하고 있다는 거고요. 가장 핵심은 이거예요. 멀티플을 받을 수 있는 거. 비만 신약이 3상 중간 단계 결과 우수하다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 GLP-1 계열의 비만 치료제 국내 최초로 개발을 하고 있다라는 거고요. 지금 현재 중요한 게 뭐냐면 비만 신약 시장이 우리나라에서뿐만 아니고 특히 미국에서 큰 폭으로 성장을 하고 있다는 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자, 보시면은 이게 현재 국내 비만 치료제 시장 규모와 규모 전망이고요. 그리고 옆에 보시는 게 미국 비만 치료제 시장 규모입니다. 다 보면은 27년도 때부터 또 급격하게 성장을 할 것이다라고 전망이 되고 있어요. 자,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AI죠. 보세요. 우리가 코로나 때 이후에 그죠, 생산성이 어때요? 어디서 많이 창출이 됐어요? 다 비대면으로 일을 하고 그랬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성인 비만율이 3%가 올랐습니다. 그래서 AI가 정말로 생산성을 많이 대체를 해놓는다면 자율주행을 통해서 우리가 운전조차 하지 않는 시대가 온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죠? 성인 비만율이 더 올라갈 수밖에 없다는 거죠. 자, 그런 배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연평균 40% 성장의 기대치를 받고 있는 시장 속에서 성과가 두드러지게 나타내고 있는 한미약품이 현재 스마트머니 신호가 뜨고 거래량이 적극적으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매수 관점으로 유효하다고 보고요. 자, 월요일 시가 매수 의견 드리고요. 1차 목표가 48만 원인데 다 자를 필요가 있겠습니까? 당연히 아니겠죠. 더 끌고 가야 됩니다. 이 부분도 제가 교육방에서 말씀을 드릴 수 있도록 하고요. 손절가 37만 5천 원 제시 드립니다. 자, 그리고 저희 그 엠밴드방에 계속 들어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게 뭐예요? 아침마다요. 그날 시장 주도주가 될 수 있는 거 장 전에 이야기 드립니다. 장 전에 매일마다 영상 올려드리고 있어요. 이것만 봐도요. 정말 그날 트레이딩 할 종목들을 저는 다 선별 끝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요. 뭐 최근에 뭐 두산 에너빌리티 이런 것들도 종가 베팅을 하기도 했고요. 그리고 제가 끌고 가는 막 주력주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현재 오늘 종목 제가 가려놨거든요. 들어오시면 바로 확인 가능합니다. 현재 110%까지 제가 끌고 가고 있는 상황이다라는 점 말씀드리면서 이런 시장 주도주들이나 높은 수익 얻고 싶으신 분들은요. 꼭 박성재 전문가 교육방에 들어오셔서 함께 하시기를 당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밀리언 투자픽 종목으로요. 한미약품 말씀해 주셨습니다. 비만 치료제 시장이 매년 40% 이상 성장할 걸로 전망이 되고 있고 실적도 차곡차곡 올라가고 있는 기업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모멘텀 더불어서 또 스마트 머니 기법을 통해서 포착된 종목인데요. 전문가님의 이 관심 종목들 대부분 목표가를 달성한 만큼 이 종목이 궁금하시다면 저희 엠밴드 공부방 입장하셔서 이 종목의 자세한 전략들 챙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입장하는 방법 역시 아주 간단합니다. 갖고 계신 휴대폰 기본 카메라 켜시고요. 화면에 사진을 찍듯이 그냥 가져다 대시기만 하면 됩니다. 그럼 영어로 된 링크가 하나 뜰 거고요. 그 링크를 꾹 클릭해 주시면 저희 엠밴드 공부방 지금 바로 입장 가능하시고요. 문자로도 들어올 수 있습니다. 샵 3772번 100원의 유료 문자로 박성재 세 글자만 보내주시면 저희가 더욱더 쉽게 입장할 수 있도록 답장 보내드리고 있으니까요. QR코드 문자 편하신 방법으로 여러분들 입장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저희는 아쉽지만 전문가님과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오늘 말씀도 고맙습니다. 네,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들 행복한 주말 되셨으면 좋겠고요. 저희는 다음 주에 더 알찬 내용으로 또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